안녕하세요. 해설 영상 업로딩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작년도입니다. 2021학년도 사회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해설과 답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요.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2018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통교과 편제 영역표입니다. 고등학교라는 점이 포인트죠. 고등학교 보통교과 편제 영역표입니다. 교과 영역이 이렇게 지금 기초영역과 탐구 영역으로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와 있죠. 18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기초교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한국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그 공통 과목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과목 명칭입니다.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통합사회요. 예, 이 통합사회는 그 7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와 그 과목 성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두 과목이 있죠.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입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요. 예,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한국사, 니은에 들어갈 말은 통합사회, 그 다음에 디귿 동아시아사, 리을 세계사. 물론 이 두 가지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조심하실 점은 항상 이렇게 국가사, 지역사, 그 다음 세계사 이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한국사, 지역사에 해당하는 게 동아시아사죠. 그 다음 세계사죠. 이제 이 과정이 아시다시피 지역 확대 또는 환경 확대에 따른 과목 배열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기왕에 외우실 거면 순서에 따라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서양 고대사 부분인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대사 부분은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대략 10세기, BC 10세기 당시의 상황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 왕국은 지금 이제 두 개로 분리되어진 왕국이죠. 하나가 이스라엘 왕국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유대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이죠. 여기 보다시피 BC 10세기입니다. 헤브라이가 두 개로 분열되어서 북부 10부족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됐고요. 남부 2부족은 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A 왕국, 그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B 왕국은요, 그죠? 유대 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이렇게 586년이었습니다. 당시 신바빌로니아를 이끌고 있었던 네부카드네자르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요. 그 다음입니다. 다수의 어쨌든 유대왕국 사람들이 바빌론시에 끌려가 수용됐는데 이것을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 후 538년 페르시아의 요 지역, 요 나라가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을 때, 그죠? 그럼 디귿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인물입니다. 인물요. 페르시아의 키로스 2세를 말을 합니다. 키로스 2세가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을 때 비로소 헤브라이는 수용생활에서 풀려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헤브라이족은 정치적 독립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써 있죠. 이 과정에서 헤브라인들이 페르시아 지배 아래서 여러 동방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한글로 이산이라고 합니다. 이산. 그죠? 정확히는 민족 이산이라는 말로 풀고 있고요. 민족 이산이요. 흩어져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민족 이산.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고요. 이 디아스포라 후에, 민족 이산 후에 히브리 민족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지만 전통의 입가가 특이한 생활을 해왔고 2차 대전은 이렇게요.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비로소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발발의 원인을 이뤘죠. 다음 3번입니다. 이해 방법을 수업에 활용한 과정을 지금 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과정이요. 한번 보시면 역사가는 세종대왕이 대처하고 있던 상황을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직시합니다 라고 써 있고요. 니은 이유,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 쓰고 있죠. 즉 역사가가 세종대왕에 대해 세종대왕의 경험을 역사가의 마음속에서 가해야 하지요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 절차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것이고요. 이렇게 극의 형태로 표현해보는 활동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곧 감정이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곧 콜링우드의 표현대로라면 제4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이걸 과거인의 입장이 되어서 상상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고 표현해보는 활동까지 하고 있죠. 이러면 추체험이 된다라고 했었죠. 딜타이의 표현으로는 이게 이제 추체험에 가깝습니다만 이게 콜링우드에 넘어가면 재연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절차가 똑같거나 두 가지 용어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콜링우드의 재사고나 콜링우드의 재연이 딜타이의 감정이입이나 딜타이의 추체험 이것과 똑같은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하다라고 했지 같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추체험의 활동은 그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처럼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있고요. 여기 상황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 두 번째, 왜 세종대왕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역사적 행위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니은이 역사적 행위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 같은 경우가 학습활동의 표현이죠. 이렇게 추체험은 세 가지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세 가지 활동이요.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 역사적 행위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이해, 그 다음 학습활동의 표현,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에 들어간 활동은 추체험이었었고요. 자, 리을과 같은 교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줄 수 있는 영상자료물이죠. 한때 굉장히 많이 선호됐었던 영상자료물, KBS의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사 스페셜에는 민족문화의 우수성만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미화시킨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실제로 우리의 역사, 문물이나 우리의 문화적 특징이 아니고 문화적 교류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마저도 우리 문화로 해석을 함으로써 자칫 국수주의적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답, 교사가 이런 교재를 특성과 연관해서 이런 영상 자료를 수업 시간에 쓸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1. 민족 문화에 대한 지나친 우수성의 강조가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미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한 역사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수주의적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상세 강좌 부분 잘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죠. 기독교 발전 과정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초기 지금 기독교가 확대되지는 과정 중에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시기, 이른바 대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 온건한 박해가 있었고 급진적인 박해 또는 대량적인 박해, 이런 부분들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강좌에 보면 그렇게 시기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가번의 지문까지만 하더라도 큰 박해, 그러니까 대박의 형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대박의 형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로 가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 네로 때부터 지금 이렇게 베스파시아누스 때 이르기까지의 박해 양상입니다. 이 가운데 기억의 내용을 쓸 것이라고 했죠. 베스파시아누스의 명령이라고요. 알다시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그 유대세 납부였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밖으로 진출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유대인 반란을 진압할 때,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한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성전세 납부를 중단해라, 대신 같은 금액을 로마 정부에 유대세라는 명목으로 납부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명령은 유대인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예, 그래서 명령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든 유대인에게 성전세 납부를 중단하고 로마 정부의 유대세라는 명목으로 납부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강좌 70에서 73페이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사 강좌 70에서 73쪽 읽어보세요. 그 다음 249년의 로마 제국 황제 데키우스요. 데키우스가 취한 박해의 양상과 연관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라고 그랬죠. 그죠? 데키우스가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데키우스는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겠죠. 그렇죠.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던 기독교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기에 나타난 기독교 박해의 양상입니다. 요 시기에 나타난 기독교 양상, 박해의 양상이라고 그랬었는데요. 트라이아누스 이래 견지되었던 온박이 끝났습니다. 곧 온건한 박해가 끝났고요.
온건한 박해 양상이 끝났고요.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려는 양상으로 바뀌게 됐었습니다. 키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온건한 박해가 끝났고 박멸하려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다에 밑줄 리을의 인물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군인 황제 시대를 끝내고 로마의 중흥을 이끌었던 요 인물은 로마의 전통을 복원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노력했다. 그는 로마의 전통 종교 의례를 자주 집전했다. 요 키워드가 되겠죠? 스스로 유피테르의 대리자임을 선언했다. 그래서 부복, 무릎을 꿇고 땅바닥 이막을 대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요. 예, 기독교 박해와 연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보시면요. 자, 먼저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부분의 그 지문은요. 요 아래 그림에 관한, 자료에 관한 설명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시대적 사회적 배경하에서 만들어졌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백윤문의 분노라는 작품이고요. 그 김태훈 교수 외에 나머지 현직 교사분들이 쓴 우리 역사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라는 아카넷 2014년에 나왔던 책이죠. 우리 역사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라는 책에 124쪽부터 9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에 일반적인 절차와 연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먼저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요. 화가의 의도입니다. 의도.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 화가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1, 2, 3단계는 비판적 읽기의 절차지요. 이 니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표면적 읽기입니다. 표면적 읽기요. 곧 이 그림을 보고 겉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요. 의벽 형태나 머리 모양으로 봐 일본인이 누굽니까? 라고 써 있죠. 요 인물이겠죠, 요 인물. 그죠? 두 사람의 한국인이죠? 두 사람의 한국인인데 한 사람은 어쨌든 양반 신분인 것 같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평민이나 상민 신분인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특징 읽어내기. 디귿에 해당하는 말이요. 그쵸? 이렇게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요 지금 장기판이거든요, 이게. 흩어져 있는 게 장기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판과 장기알이 흩어져 있는 상황과 인물의 표정으로 보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그게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판과 장기알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과 인물들의 표정으로 보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 디귿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비판적 읽기의 두 번째 읽기는 정말 그 핵심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요. 기억에 해당하는 거, 의도, 곧 이면 파악하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도 파악하기, 이면 파악하기. 화가의 의도 파악하기가 되겠습니다. 의도 또는 이면 파악하기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의도나 목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이유라든가 의도 이런 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의도 파악하기, 이면 파악하기 이게 아니더라도요. 이유나 의도 이해하기 뭐 이런 표현들이면 괜찮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단계가 확장된 의미 추론하기라는 부분인데요. 화가는 당시 이 작품을 분노라는 이름으로 출품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될 질문은 왜 분노였을까요? 라든가 누구의 분노였을까요? 라든가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실제로 책에는 그가 말하는 분노는 누구의 분노일까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잡은 정답은 누구의 분노일까요? 라는 뉘앙스만 들어가면 됩니다. 누구의 분노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요. 예, 어쨌든 말동무제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판적 읽기. 올해도 제가 이거 올 모의고사 풀면서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항인데요. 서양사 개론이죠. 그죠? 219페이지부터 224쪽이요. 필립 2세와 필립 4세식의 프랑스 왕권 강화 부분 관련한 부분입니다. 전년도 중세 봉건제 문제가 두 문제 나왔었는데요. 거기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프랑스 왕령지로 새로 흡수된 지역을 관리하고 이 지역들을 왕의 관할권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파견됐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양사 개론 보면요. 프랑스 왕령지로 새로 흡수된 지역을 관리하고 이 지역들을 왕의 관할권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라고요.
다음에 남부 프랑스에서 바이는 아시다시피 세네샬이라고 불렀죠. 세네샬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네샬이라고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네샬. 세네샬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요. 니은의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즉 나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나는 잠시만요. 나는 요 나죠. 필립 4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뭐뭐하여 점차로 중앙의 행정기구가 싹트게 됐으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가의 행했던 업적, 인물, 요 인물, 나의 인물 행한 개혁 조치의 내용을 빈칸에 쓰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혁 조치의 내용을 빈칸 디귿에 두 가지 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가지씩이죠. 하나가 고등법원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한 점이고요. 그쵸? 또 왕실 재정의 관장을 위해서 회계원을 창설한 것이고요. 또 국왕의 자문에 의할 왕실 평의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쓰셔도 돼요. 고등법원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했고 왕실 재정의 관장을 위해서 회계원을 창설했고 마지막 국왕의 지문에 응할 왕실 평의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왕위 계보표요. 카페 왕조의 왕위 계보표는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B형 문제 한번 보죠. 예, 역사 교사의 그 설명 방식 관한 부분인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돼 있죠. 예, 인과적 설명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동학농민운동과 갑신정변 했는데요. 어떤 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설명입니다. 비교적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와 같은 인과적 설명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이 답변 하나 빼고요. 요거 말고 지금 나머지 거 하나를 더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과적 설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과 관련시켜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요걸 쓰시든가요. 아니면 인과관계가 탐구의 주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걸 쓰시든가요. 아니면 역사적 탐구력을, 곧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가운데 역사적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든가 인과관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역사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원인의 다양성 또는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라든가요. 그렇게 불러드렸던 네 가지 가운데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색 책이죠. 261쪽부터 277쪽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죠.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을 활용할 경우 그죠? 인과적 설명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역사교사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되겠죠. 또 아울러서 원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선개념이나 오개념이 있다면 그걸 점검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나의 제시된 박 교사가 취한 설명 방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다가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교적 설명의 목적이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통하여 비교 대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가 돼야 되겠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통하여 비교 대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려고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설명은 시험 문제가 나와서 인과적 설명만큼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인과적 설명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5번 비스마르크의 그 의회 연설문 가운데 내용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사료이기도 하죠. 그 철혈주의를 내걸었던 가장 대표적인 연설문이었으니까요. 곧 무기와 피해에 있으면 해결된다는 그의 철혈 정책은 군비 증강과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주의 세력을 누르고 독일 통일을 달성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그런 의미죠. 그죠? 무기, 군비 증강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쵸? 피도 마찬가지죠. 무력. 또는 무력 대신에 뭐 전쟁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지금 1848년과 1849년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개최 당시의 오류를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자유주의 세력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거 말고 직접 산업화를 토대로 해서 군비 증강과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 통일을 달성하자라는 그의 철혈 정책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스마르크죠. 두 공국 문제. 예, 정답은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이 되겠고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이요. 나에서 설명하는 요 전쟁이죠. 전쟁 일과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렇죠? 변화. 비스마르크는 독일 연방을 해산했고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북독일 연방을 결성했죠. 아울러 남부 독일의 여러 나라와는 비밀리에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서양사 개론 472쪽 한번 참고해 보세요. 독일 연방 해산, 프로이센 중심의 북독일 연방 결성, 그 다음에 남부 여러 나라와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보셨고요. 역교로 문제에서 올해도 꼭 나올 겁니다.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이었죠. 아예 이 지문을 통으로 제가 기억해버리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거든요. 역사관. 그러니까 이 김교사를 보면, 조선시대 전체를 지금 이렇게 조선시대의 정치적 관점에 의해서 조선의 정치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그래서 정치사에 대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그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관하고요, 그가 갖고 있던 내용 지식에 비추어서 교수 수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신의 역사관이 8차시 수업 진행, 9차시 수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다면 김교사의 내용 지식은 역사학자의 연구 성과를 학습하여 습득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 대학에서 수업을 통해서 들었든, 그죠? 또는 본인이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배우셨든 간에 어쨌든 요 니은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내용 지식입니다. 그리고 조선 전개 정치 구조에 관한 자기 나름의 아이디어, 이와 관계된 지식은 교수 내용 지식이겠죠. 그 다음 또 다른 교사의 사례인데요. 요 교사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과 더불어서 역사 교육관,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이해까지가 덧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업 소재를 삼으면 아이들이 더 흥미있어 할 것인가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지문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서양 현대사 부분이었죠. 흑인 민권운동 관련한 부분이었고요. 서양사 강좌에서 냈습니다. 618쪽부터 9쪽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앞에 이 부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역교론 지금 6번 부분은요. 갈색책 110부터 111, 114부터 115 거의 외워두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반복해서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사 부분은요. 기억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답은 SNCC라고요.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 곧 산발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통일된 하나의 흑인 민권운동을 위한 조직을 낳았는데요. 그 흑인 민권운동을 위한 조직이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였고요. 이러한 가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몇몇 흑인들은 이들의 활동이 자기들의 원하는 속도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흑인 민권의 향상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보다 급진적인 운동을 단행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무슬림이었던 멜컴 X였죠. 멜컴 X는 이렇게 흑인 분리를 주장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전투적으로 바꾸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죠? 아울러 1968년 봄에 마틴 루터 킹이 사망했고요. 암살당했고요. 마틴 루터 킹이 암살을 당했고요. 몇 달 뒤에는 베트남전을 반대했던 당시 상원 의원이죠. 그 당시 피살되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기도 하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피살되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했다는 것이고, 여기 들어갈 부분은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1번 문제인데요. 극화식 수업의 일반적인 절차죠. 이렇게 대본이 있는 걸로 봐서요. 연극식 수업이 아니라 극화식 수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극식 수업은 기존에 있던 대본을 활용하는 경우라고 그랬고, 극화식 수업은 대부분의 역사 수업에서 활용되는 것으로서 직접 대본을 작성해 보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들어가야 될 부분은 대본 작성이 되겠고요. 대본 작성. 이때 평가 기준 들어가 있습니다. 니은에요. 그죠? 대본을 작성하려고 할 때는 시대적 상황이 잘 드러났는가, 또는 등장인물의 주장이 잘 드러났는가,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됩니다.
시대적 상황이 잘 드러났는가, 등장인물의 주장이 잘 드러났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평가 방식으로는요, 동료 평가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동료 평가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쓸 것이라고요. 예, 오늘은 사회문항 풀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모의고사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